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TO는 법규 위반 차량에 번호판을 떼가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엘니뇨 대비 TF팀은 메트로 마닐라의 물 부족 현상에 대한 세부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 부족으로 인해 재난 사태를 선포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MMDA를 사칭한 강도 공갈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내부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 사건과 정보 소식이 있습니다. 필리핀 카톡 메일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LTO는 법규 위반 차량에 번호판을 떼가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됩니다. 운전면허증 취소, 학생면허 취소, 자동차 등록 취소, 자동차 몰수 등의 조치도 즉각적으로 취해질 수는 없고 각각에 대한 정당한 벌금이 부과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경찰관이 적절한 벌금을 자동차나 운전자에게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직접적으로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닐라 렉토에비뉴의 에스테로데 막달레나 인근에서 나무가 주택으로 쓰러져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도 9명입니다. 내무부는 소방서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 중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마닐라 시정부에 따르면 이곳 주민들은 이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팬데믹으로 절차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 지역에서 이주가 늦어졌습니다. 바랑가이는 이들에게 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엘니뇨 대비 태스크포스팀은 한두 주 이내에 메트로 마닐라의 물 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을 지방 정부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조치를 준비할 데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가능한 빨리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아마도 일부 시설물들에 대한 물 사용 제한 조치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자동차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정한 조건을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CARS 프로그램의 5년 연장을 허가했습니다. 투자, 생산, 기술 발전의 일정 조건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연장은 고용 확대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2015년 처음 시작된 프로그램은 필리핀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모델별로 2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미츠비시의 미라쥐, 토요타의 비오스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츠비시는 올해, 토요타는 2024년에 인센티브가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약 7만 2천 명이 교사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초등교사는 2만 4,819명, 고등교사 4만 8,005명으로 각각 합격률은 40.76%와 46.94%를 기록했습니다. 초등교사 합격자 중 19,390명은 초시 합격, 5,429명은 재시 이상 합격입니다. 고등교사는 각각 39,890명과 8,115명이 초시와 재시 합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말 지역의 아일랜드 가든 시티가 전기 부족으로 인해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시는 재난기금 800만 페소를 사용하여 발전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의회는 상원이 이 지역 전기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북부 다바오 전기 협동조합의 문제를 조사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강도 공갈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MMDA 내부에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드시 찾아서 밝혀내겠다고 MMDA가 밝혔습니다. 가짜 MMDA 요원이 어떻게 수배 중인 차량 소유자 정보, 차량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내부 공모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목요일 쾌존시에서 MMDA 요원을 가장하여 위반 차량 소유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려던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아렐라노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UV 익스프레스로 사용되는 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15,000페소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미 압류된 차량을 찾는데 추가로 15,000페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MMDA의 신고가 접수되어 체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농업부는 작년과 같은 양파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5월 중으로 양파 수입 명령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의 양을 수입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 보라색과 하얀 양파는 160에서 200페소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식물산업국은 보라색 양파 공급은 11월까지 충분하지만 하얀 양파는 9월이면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당국은 국가개인정보위원회 건물에 폭발물 테러 위협을 가했던 37세 남성을 아클란의 말리나오에서 체포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폭탄 테러 위협으로 건물이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위협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면서 범인을 꼭 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온라인으로 일을 진행하던 중에 기술적인 에러가 발생하여 이런 위협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크게 일으킬 의도는 없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단지 자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주기만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법무부 장관 지저스 크리스핀 레몰라는 가짜 영수증 사기로 인해서 정부가 500억 페소의 손실을 입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에 대한 사기라면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BIR은 4개의 유령 회사가 관련된 가짜 송금 증서 등을 제출하면서 세수 손실이 25억 5천만 페소가 발생했다면서 고발했습니다. 법무장관은 이와 연관된 한 사업가가 아주 고위직 사업가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반복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뉴스 유익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